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크고 또 재무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실적이 우상향하는 우량한 종목들 13개 종목을 추려봤고요. 종목을 테마별로 오늘은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테마별로 정리를 했고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시작 화면을 캡처하시고 이후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를 해주시고요.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환율하고 지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는 지수가 내렸는데 환율이 크게 또 내린 것을 보고 약간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무려 26원이나 오르면서 아주 주가도 안 좋은데 환율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그다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다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하향 트렌드를 벗어난 이 정도 가격을 올라가면 1340원 정도로 올라가면은 다시 상승 시도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어제의 갭을 메꾼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이 아주 불안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다시 하락, 반등, 하락, 다시 반등하고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환율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고요. 주가 지수를 잠깐 볼 텐데요. 제가 혼마 문해이사에 대한 책을 리뷰를 올려드렸고 내용이 좀 길어서 이번 주말에 축약본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이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직전 저점의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단기든 장기든 상승 흐름이 일단 마무리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지점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금요일, 월요일 모습도 기분이 나빴지만 오늘 완전히 확인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21선을 회복하면은 다시 뭐 단기 반등이든 베어마켓 랠리든 산타 랠리든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는 건데 오늘 아쉽게도 확인을 해줘 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 뭐 60일선이 됐던 뭐 어쨌든 지금 상승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그리고 벌써 누가 먼저 이런 것들을 경고를 했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고점권에서 슬금슬금 힘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7월 4일 날 10만 원이었던 것이 11월 15일 날 23만 4천 원까지 2배 반 정도가 급격히 올랐죠. 급격히 오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상승하다가 조정을 보이는 이 저점의 가격을 지난 금요일부터 하락 돌파를 했죠. 그러면 너무 흐리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주식 선물 매도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식 선물 매도를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바로 하지 않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업종상에서의 종합주가 지수가 그때는 아직 완전히 이 전저점을 이탈한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조정이 확인이 되고 종목의 흐름이 같은 방향일 때 사실 주식 선물은 또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뭐해서 오늘 이제 일부 조금 소액으로 주식 선물 포스코 케미칼 매도를 했는데 분봉에서 봐도
5분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20선이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오전의 고점은 20만 9천 원, 그 다음에 고점은 20만 8,500원, 그 다음에 고점은 20만 7,500원, 이렇게 고가가 20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9,000원, 8,500원, 8,000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말하자면 삼봉의 모습을 보이고, 어쨌든 주가가 20선도 쌍봉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주식 매도로 이제 하락 기간 동안 며칠이 됐던 그런 하락 기간을 해지하는 정도 수단,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분 내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런 매매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식 선물 매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매도를 공략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하고 또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잠깐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정도의 투자를 고려하는 거지, 매도를 내가 주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서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위니아입니다. 위니아 에이드가 애플의 AS를 맡는 회사다 보니까 애플페이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요. 위니아는 오늘 거래대금이 42억 밖에 안 나왔는데, 그 이유는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로 진입을 해서 9시 5분에 바로 그냥 상한가 직행을 해갖고 거래대금이 42억 밖에 안 나왔고요. 시총은 815억이고 2021년도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올해는 좀 적자가 심하네요. 1분기, 2분기 적자가 심하고 부채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서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좀 허약한 회사인데, 단기 테마로만 봐야 되겠네요. 단기 테마로 애플페이에 관련된 테마로 상한가를 갔고 바로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부분에서 잠깐 동안의 변동성 공략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위니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니아 에이드는 어떻게 보면 찐 수혜주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테마의 중심에 거론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1270억이고 이 회사는 AS나 이런 대리점 운영 같은 걸 하면서 돈을 잘 벌어요. 1년에 240억을 벌고 올해도 상반기에 한 80억 벌었으니까 90억 벌었으니까 한 200억 정도는 버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늘 거래대금 500억이 나와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고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 종목은 근데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를 갔다가 또 풀렸어요. 아쉽게도 상한가를 종가 무렵에 겨우 갔다가 풀렸기 때문에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고 실적이 동반됐지만 힘이 강한 거는 위니아가 오히려 시총도 815억이고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빨리 아주 작업하기가 좋아서 위니아가 힘이 좀 더 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위니아 에이드는 위니아의 자회사로서 이렇게 같이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기술인데요. 나무기술은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로서 현대카드와의 그런 어떤 사업 진행한 것들이 부각이 돼서 애플페이가 현대카드 독점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11% 정도 올랐네요. 그 거래대금이 660억, 시가총액은 760억에 유통 비율이 71%,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 유통이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려 주었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봉상의 흐름도
주봉상의 5분선이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앞으로 오르면서 20선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죠. 예.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만 가도 20선은 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기술적 흐름은 괜찮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볼 게 없다. 다만 올해 2분기, 3분기는 어쨌든 흑자가 찍히는 정도는 망할 회사는 아니다. 갑자기 상폐되거나 거래 정지될 회사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서 철저하게 테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종목은 특히나 상한가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조금 눌림을 줬을 때 공략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SAMG 엔터인데요.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요즘에 애니플러스도 강하고 컨텐츠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무려 1880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이고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거래대금을 쏠리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주 힘이 강하고요. 이렇게 힘이 강하다 보니까 막판에 풀렸다가 상한가를 만들었네요. 그럼 내일 장 초반에 마찬가지로 갭이 뜨게 되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요. 갭이 뜨지 않고 상한가 부근이나 조금 아래에서 좀 흔들리다가 시작할 때는 약간의 단타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요즘에 시장에 힘이 좀 없어서 단타 진입을 해서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덱스터입니다. VFX 특수 효과를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 내용은 굉장히 좋죠. 내용도 좋고 최근에 거래대금도 빵빵 나왔고 흐름이 바닥권에서 주봉도 돌렸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주봉이 눌림으로 내려가는 하방 압력은 아닌 종목이어서 괜찮습니다. 내용도 좋고. 근데 다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종목이 이렇게 주구장창 적자만 보는 건지 그런 점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회사 내용이나 하는 일은 좋은데 이렇게 계속 왜 적자를 보는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불안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뭐 적자가 계속 보는 건 좀 아쉽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B2B 중개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기아차, 현기차의 사내벤처에서 이제 시작한 회사 오토N인데요. 최근에 이 급등을 이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뭐 공구, 음원, 모아데이터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노터스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아데이터가 최근에 모양이 굉장히 좋고요. 오토엔도 이렇게 거래대금을 크게 내 보였던 300억과 900억이 거래대금이 나왔죠. 시가총액은 1870억인데요. 그 900억의 거래대금이 나왔던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는 뛰어넘었고 윗꼬리 기준으로도 거의 왔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런 전고점들을 다 뛰어넘는 강한 장대 양봉이죠. 한 7% 정도 올랐고 거래대금도 150억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시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이제 5분선이 5주선이 20주선을 골든크로스하고 20주선도 올라가려고 하고 20주선에 대한 우상향 트렌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을 줄 때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상승 흐름이 확인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카메라 검사 장비죠. 그러니까 2차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검사 장비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 5% 정도 올랐고요. 크게 21선 쌍바닥을 그리고서 상승하는 모습이고, 주봉상의 흐름도 당연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나무가가 날아갔듯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시가총액은 2,757억이고 올해 작년에 실적이 더 좋았는데 올해도 정리하면 한 200억 정도는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알짜 회사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자성부품 관련된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도 굉장히 기술적인 흐름이 지금 좋고요.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이 거의 완성이 되는데 아주 높은 쌍바닥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봉상으로도 아주 추세를 따라서 20주선은 완전히 우상향하고 있고 그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2,600억이고 올해 당기순이익이 한 17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전기차 부품주로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뜬금없는 상한가인데요. 유니드 BT 플러스, 유니드 BT 플러스라는 건축 가구 MDF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내용도 별로 사실 좋지도 않잖아요. MDF 만드는 게 뭐 이렇게 각광을 받을 일도 아니고요. 막판에 상한가를 만들었네요. 거래대금 560억이 나왔고요. 시가총액은 885억이고 유통비율 50%, 그러니까 한 450억 정도 유통이 되는데 신규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560억 거래대금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또 이유 없는 상한가들이 더 센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뭐 더 자세히 찾아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내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구간에서 장 초반에 잠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시장이 힘이 없다 보니까. 다음은 다월 인베스트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 방향은 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깨고 내려가더니 다시 한번 눌림 주고, 그러니까 이때 뻔하게 올라가면 너무 뻔했는지 한번 눌림을 주고 오늘 강하게 11%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무려 1,000억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3,500억인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IPO가 많을 땐 실적이 좋고 올해처럼 IPO가 저조할 때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한 이유는 다월 투자증권이 이제 다월 인베스트를 매각하겠다. 지분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매각 기대감이 있고 다월 투자증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11%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상승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공백기에는 이제 막 올라선 다월 인베스트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신규 상장한 반도체 생산 효율을 높여주는 소재를 생산하는 저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685억이고 유통비율은 한 65% 정도 됩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510억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77에 49, 거의 유통되는 그 비율만큼 거래대금이 나왔고 다행히 실적도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450억 매출, 450억 매출, 530억 매출이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부담이 없죠. 그리고 바닥권이니까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거래대금 이렇게 나오고 그냥 훅 주저앉을 가능성은 많지 않고, 또 바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9,000원 정도 아니면 이제 9,000원에서 지금 종가 9,690원인데
뭐 한 5% 이내의 짧은 손절선을 정해서 거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완전 저평가주, 언제 오르나 했던 이마트가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9천억이나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돼도 너무너무 저평가됐는데 언제 오르나 했더니 오늘 거래대금 530억 나오면서 강하게 7%나 상승을 했고요. 주봉상으로도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물론 주봉상으로 완전히 20주선 위에 안착한 모습은 아니어서 상승 추세에 완전히 진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20주선이 당분간 여기서부터 이 높은 가격이 빠지고 낮은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봉상으로도 좀 이 20주선의 하락 각도에 따라서 아주 양호한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말에 한번 이평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이 이평선 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이 평균선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평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다 물려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5주선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고 20주선 장기선은 기분이 나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기분이 좋은 구간들이 많은 것들이 좋겠죠.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마트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마트하고 친구, 저평가 친구 있죠. 신세계도 시가총액 2조 10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저평가고, 5주선이 쌍바닥을 만들고 20주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서 신세계하고 이마트는 같이 봐도 된다. 같이 봐도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짝 오르고 해먹는 종목들 중에서 공구먼도 있고 모아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노터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아데이터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매물 공백 기간에 지금 진입하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도 나쁘지가 않아요. 시가총액은 1130억이고요. 매출도 87억, 138억, 196억 성장을 하고 있고, AI로 데이터 이상을 탐지하겠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어서 물론 한번 해먹고 다시 뒤풀이하는 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잠깐의 어떤 이런 상승 흐름에 편승을 해서 이런 종목으로 뭐 길게 꾸준히 가져가기는 힘들지만 약간의 수익을 보는 데는 이런 센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녀석들이 또 충분히 재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